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예비 중학생을 위한 대인관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겠네요. 작년에 6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이제 졸업시켰고요. 이번 아이들은 제가 5학년 때도 담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함께 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한 절반 정도는 2년을 같이 갔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참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었고요. 아이들 보내놓고 한 일주일 정도 가슴이 좀 뻥 뚫린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해야 해서 이제 마음 정리 중에 있고요.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어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5, 6학년을 뭐랄까요. 코로나로 보낸 아이들이죠. 친구들과 어떤 절친, 단짝, 그리고 또래 문화를 형성해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날이 학교 간 날들보다 더 많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참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하는 시기에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소풍 한번 가보지도 못했고요. 또 뭐 운동회라든지 학예회 같은 것들을 해보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초등 시기에 심리적으로나 정서적 활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어떤 추억을 만들어야 할 5, 6학년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제한된 수업에 머물고 다양한 어떤 모둠 활동으로 친교를 누려야 할 시기에 그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지극히 제한적인 활동 범위 안에 이렇게 머물러야 했던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의 대인관계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요구되는 아이들입니다. 초등 사춘기 5, 6학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한된 생활을 했던 아이들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 대인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그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익숙했던 학교나 친구들을 떠나서 새로운 학교 또 낯선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무척 높습니다. 그나마도 대인관계 형성의 어떤 경험치를 만들 수 있는 5, 6학년 시기에 다양한 친구들과 소통하고 또 실수도 하고 아픔도 겪은 아이들은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어떤 긴장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주로 집안에만 머물고 또 지극히 제한된 활동 범위 안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새로운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무척 높은 상황이겠죠. 중학교 입학이 다가갈수록 이제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높은 아이들이 예년보다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화 반응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몸살 감기를 앓는다던가 이유 없이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강한 회피 반응으로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더욱 몰입하는 모습을 지금 요즘 시기에 이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 반응까지는 아니어도 평소와는 다른 어떤 감정 기복을 보이거나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높고요. 이렇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특히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 이런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강도가 좀 높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단 며칠 내로 어떤 대인관계력이 높아지거나 관련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건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스트레스 강도를 낮춰주고 긴장감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은데요. 단기간에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운동입니다. 약간 몸이 덥다고 느낄 만큼의 운동을 하면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상당 부분 낮춰주는데요.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거 아주 좋습니다. 뭐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산이나 바다, 강 등이 있죠.
다가오는 주말이나 또 연휴 기간 동안에 가까운 자연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걷고 뛰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건 무척 좋습니다. 도심에서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이제 강변에서 같이 자전거를 타시는 것도 무척 좋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이제 사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운동만한 게 없죠. 특히 아이들의 경우 이 운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수치를 많이 낮춰준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3월 한 달 정도 특히 이제 아이들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신경을 써주면 좋을까?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그것도 친한 친구 중에 같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또 같은 반이 될 확률은 무척 낮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했던 친구와 같은 중학교, 같은 반이 되지 않는 것을 무척 아쉬워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그런 이유로 며칠 동안 슬퍼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중학교에 가서도 6학년 단짝 친구와 어떤 카톡을 하거나 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쉬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면 사실 지난 관계들에 대한 정리나 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수예요. 그 과정이 중학교 입학하기 2주 전 정도에 이미 이루어지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3월 새학기 시작하고도 일주일이나 2주 정도 기간에 초등 시기와 작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 시기에 작별하는 과정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제일 좋은 건 5, 6학년 때 친했던 친구와 한번 만나서 수다도 떨고 놀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학교 가서 열심히 잘들 지내 하는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은 이별 의식을 하는 과정이 됩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오미크론 확산으로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한다는 게 무척 염려가 되죠. 덧붙여서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같이 방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초등 시기에 보았던 어떤 동화책이나 장난감, 그리고 교과서, 친구들이랑 주고받았던 편지나 작은 선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선물 상자 같은 거를 준비해서 그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 겁니다. 뭐 졸업 앨범도 같이 친구들 사진 보고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상자 안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자 뚜껑을 딱 닫고 아이 옷장 안이나 집안 물건 어떤 모아두는 장소가 있다면 그 안에 이렇게 깊숙이 넣어두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형식적으로나마 마음의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새로움을 받아들일 심리적인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뭐 친구를 사귀는데 좀 오래 걸리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죠. 아이들마다 친구를 만드는 속도감은 다 다릅니다. 기다리는 아이가 있고 찾아 나서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실 부분은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기다리는 타입이면 그걸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 너가 먼저 말을 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는 그렇게 답답하게 혼자서 말을 걸지 않으면 친구가 생기기 어렵다니까?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찮으니까 시간 갖고 천천히 주변 아이들을 잘 바라봐. 이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너하고 코드가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너무 이렇게 서두르거나 할 필요는 없어. 이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조금 외향적이고 자기가 먼저 말을 걸고 찾아 나서는 아이들이 있죠. 이러한 경우에 그것이 본인의 성향인지 아니면 불안에 의해서 그렇게 표출되는 건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래 외향적 성향이 강해서 그런 거라면 존중해주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해 나가도록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빨리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불안에 의한 거라면 속도 조절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정서적인 공감 없이 일단 몇몇 학급 아이들에게 급친한 모드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 불안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 며칠 만에 누구누구랑 너무 친하게 잘 맞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금방 친해졌다고 같이 좋아하시지 말고 그 친구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아직 알게 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 말고 급하게 다가가거나 또는 막 서슴없이 말을 주고받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좀 거리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정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친구들을 막 인위적으로 만들고 친밀함을 요구하다 보면 이제 얼마 안 가서 불현듯 저 친구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가깝지 않은데 라는 듯한 표정과 말투를 느끼면서 또 다른 실망이나 아니면 분노가 이렇게 내재될 가능성이 생겨요. 이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력을 형성하는데 마이너스를 작용하게 되고요. 자, 짧게나마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중학생들의 어떤 대인관계력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지난 2월 초에 6학년 아이 중에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 중학교 가면 코로나가 끝날까요? 그랬으면 좋겠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라고 답변을 해줬는데요. 무슨 연유로 그걸 물어봤는가 했더니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마스크를 벗게 되면 솔직히 친구들을 사귈 자신이 없어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감정의 공감이나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무언가 공통된 공통점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사귀는구나 하는 경험치가 없이 그냥 마스크를 쓴 채로 그동안 친구를 만나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나서 친구를 사귈 어떤 자신감이 없다는 이제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잊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관계성 개선을 경험해야 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게 된 그런 2년이 된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은 많이 민감하고 긴장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 강도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자신감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불안해하지는 않도록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그리고 좋은 격려 해주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초등사회자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